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리더십 센터 이알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어떤 탄생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1976년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성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성공에 대한 정의보다는 성공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6년도가 연구를 시작했던 때인데 1976년도부터 과거 200년 동안 성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많은 책들과 문헌들, 논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그 패턴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200년 가운데요. 과거 150년은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른 인성과 바른 성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려면요. 성실성, 배려심, 인내심, 충실성, 신뢰성 이런 성품들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20년부터 1970년은요. 약간 달라집니다. 성품과 인성 중심에서 기법과 테크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고스펙을 갖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970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는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스펙이 중요한가요? 좋은 성품이 더 중요한가요? 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기법과 테크닉 중심 고스펙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보다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법, 테크닉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고스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기법과 테크닉과 이런 고스펙은요 나의 바른 성품과 인성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세워져야지 이 기법과 테크닉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셨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A 선생님은요. 고스펙을 갖추셨습니다. B 선생님은요. 바른 인성과 성품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는 아주 이번에 신입사원이 능력이 출중합니다. 엑셀은 고급 함수까지 자유롭게 다루고요. PPT 문제 없고요. 웹 안내문 이런 것도 잘하고 심지어 서버 관리 능력에 코딩 능력까지 갖춰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심지어 5개 국어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직원입니다. 어디서 이런 직원을 뽑았는지 찬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 이 직원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마치 자신의 일로 포장해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직원과 오랫동안 신뢰를 맺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법과 테크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스펙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법이 있다면 전 무조건 배우고 싶을 거예요. 90년대생부터 상무님, 부장님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들과 모두 같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전 무조건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성품과 인성을 고스펙으로 커버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갖춘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에 비유할 수 있고요. 인성보다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더 치중한 나무는 뿌리가 얕은 나무일 것입니다.
만약에 뿌리가 깊은 나무가 비록 처음에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줄기, 잎사귀, 그리고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성장시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저희의 철학이고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요,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요, highly effective라는 단어인데요. 실은 이 단어가 한국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그 성공의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highly effective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한 번 얻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한 번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내심과 노력으로 7가지 습관을 갖추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얻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과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인관계를 여러분에게 안겨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탄생 배경에 대해서 또 어떤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습관 1번부터 습관 3번까지 개인의 승리에 관련된 습관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